올해 아주대학교가 5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행사도 많이 했는데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동문들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50주년을 빛내줄 학생들을 보내주시면 잘 키워서 강하게 키워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홍보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의 취업률을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주요 대학에서 2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72.3%가 나오긴 했지만 주요 대학 2%다. 그 내면을 살펴보니까 학생들을 굉장히 강하게 키웁니다. 1학년 때 들어오면 이게 고등학교인지 대학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그러면서 과제도 많고 학생들에게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이런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입시 결과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아주대학교의 전체적인 지원이나 합격이나 등록을 봤을 때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대비했을 때는 비수도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경쟁률로 살펴봤을 때는 교과 전형이 예전에 수능 최저가 없을 때보다 2배 정도 오르게 됐어요. 이게 이전에 2합 4, 이게 22학년들은 2합 4였고 작년은 2합 5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쟁률이 12대 1 정도 나왔고요. 종합전형은 보통적으로 한 10대 1 정도, 11대 1 정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논술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8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저희 모집 인원이 줄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원 인원은 비슷한데 모집 인원이 줄다 보니 경쟁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원 배수의 개념은 이제 얼마나 충원이 됐는지 확인해 보는 건데 교과 전형은 뭐 모집 단위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한 바퀴를 약간 또 이제 못 미치는 그 정도고요.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반 바퀴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 바퀴 정도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충원이 안 돌아간다. 애들이 합격을 하면 거의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종합 전형에서 충원이 많이 안 된다는 점은 저희가 면접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추가가 많이 다 부활했기 때문에 종합 전형에서 학생들이 최초합을 하고 나서 내가 학교를 골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려면 면접에 대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의 이제 종합 전형부터 살펴보면요. 지원한 인원은 123명 자연계열부터 해서 인문계열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1단계 합격 인원은 20%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합격 인원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전체 했을 땐 9%, 9.8%. 이제 인문계열 쪽은 지원한 인원 대비해서 합격한 인원 제법 있는 편입니다. 내신 등급과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자연계열의 퍼센트를 깎아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의대랑 약대 지원인데요. 의대 약대에서 한 30명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합격한 인원이 1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산인재는 올해부터 없어지는 전형이에요. 다산인재가 없어지는 배경으로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학생들에 대한 생각을 알 수가 없어서 면접을 다 부활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통과율이 저희가 전형 전체로 봤을 때 한 47% 정도 나오는데 광주 지역은 수능 최저를 많이 통과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수능 최저는 잘 통과하는데 사실 합격이 안 나온다는 건 그 내신 등급이 안 맞기 때문이에요. 2합 5의 성적이 되면서 2합 4일 때보다 좀 더 성적들이 조금 더 올라갔거든요.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는 이제 일반 전형 2가 이제 의대랑 약대를 제외한 학과들인데요. 88명이 지원했었고 40명이 합격한, 그래도 합격률이 꽤 좋게 나온 이런 부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교과 전형하고 에이스하고 논술에서 의대 약대만 있는데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회색 부분이 2합 4일 때이고 파란색 부분이 2합 5일 때예요. 그래서 약 50%의 수능 최저를 충족률을 보이고 있고 올해도 2합 5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수능 최저를 맞출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에이스의 의대랑 약대가 좀 차이가 나는 점은 수능의 난이도의 영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과 전형의 전체적인 실질 경쟁률로 따져보면 50% 정도가 이제 수능 최저를 통과했기 때문에 전체 경쟁률의 절반 정도 수능 최저를 맞춘다면 학생들이 이 내신 경쟁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내신 평균만 살펴보시면 단과대학별로 역시 조금씩 오른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지금 나와 있는 성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이 결과에 대한 건 212페이지 책자에 보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 전형에서 이제 등급 평균을 살펴봤는데요. 에이스 전형 자연계열 지원하는 학생들의 등급 평균이 다른 지역보다 좀 높아 보이죠. 이유 중에 하나는 의대 약대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문 계열 쪽으로 보셨을 때는 학생들이 이제 다른 전국 평균보다 좀 더 학생들이 등급대는 3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산인재 전형은 서류 100 전형이었고 올해는 없어지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입시 결과 전체적인 내용은 214페이지에 넣어드렸고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좀 더 가져온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경향으로 봤을 때 이제 몇 가지만 딱 말씀드리려고 해요. 분홍색 부분을 보시면 첨단학과로 이제 신설되면서 작년에 이제 신설된 학과들이에요. 이 학과들은 올해 종합전형에서 최초 합격을 할 경우에는 1년간의 등록금 장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더 경쟁률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 첨단 신소제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신소제공학과였다가 첨단학과로 분류되면서 경쟁률이 조금 더 올라갔고요. 내신 등급만을 봤을 때도 조금씩 올라간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응용화학 생명공학과라든가 화학공학과가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조금 더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학과라든가 확실히 학생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이런 분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 인문계열에서의 좀 인문계열에서 특이점은 저희가 문화콘텐츠학과가 학생들이 이제 가장 선호하는 학과 중에 하나인데 경쟁률이 원래 30대 1 정도 나오다가 갑자기 15대 1로 훅 떨어지면서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이전 연도의 내신 등급대가 학생들이 생각했던 내가 이 아주대의 문화콘텐츠학과 가는 데 있어서 난 5등급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너무 높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이제 전국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인데 의대 약대는 경쟁률이 지금 몰리고 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계열 쪽에 내신 구간으로 봤는데요. 일단 크게 살펴볼 부분은 이제 아주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2등급부터 2등급 초반부터 해서 4등급까지 해서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고 1단계 합격하고 등록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전체 학생들을 살펴본 거라 일반고 학생들만 이제 따로 분류했는데요. 전체 비율로 살펴봤을 때도 아주대학교는 2점대 중반과 그리고 3점대 초반에서 합격이 많이 이루어지고 지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인문계열도 같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연계열보다는 조금씩 뒤로 밀려있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2등급 후반보다는 3등급 초반대가 좀 많이 몰려있고요. 3등급 후반 좀 더 범위가 넓혀져 있지만 2등급 후반부터 3등급 초반까지 이렇게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고도 같은 현상이에요. 아주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고의 합격 비율은 85%로 나타내고 있고요. 자사고나 자공고부터 해서 특목고까지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85%가 에이스 전형이고 다산인재 전형이 좀 자사고나 특목고 비율이 높은 편이었는데 올해는 다산인재 전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에이스 전형에서 뽑고 있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논술은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결시가 좀 있는 편인데요. 자연계열은 한 30%에서 35% 정도가 결시를 나타내고 있고요. 인문계열은 20%에서 25% 정도가 결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결시율이 65%고요. 이제 시험을 보러 온 35%의 학생 중에 이제 51%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마쳤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학생들은 18% 정도, 전체 인원의 18%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경쟁률로 살펴봤을 때 440대 1이라서 이제 그냥 18%만 해도 80대 1 정도 다른 학과 일반적인 경쟁률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살펴주시면 되고요. 논술 평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대를 오전에 보고 전자공학과는 이제 정보통신대학 안에 있어요. 정보통신대학하고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은 오후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논술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시면 기계공학과부터 건축학과가 좀 더 낮은 느낌이고 전자공학과부터 소프트웨어학과가 좀 더 높은 느낌은 있습니다. 내 문제 유형이 다른 것 뿐이지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연논술과 수리논술하고 과학논술을 같이 보고 있는데 학생들이 수리논술은 굉장히 잘 풀어요. 한 50점 만점에 45점 정도가 평균이라면 과학논술 생명과학 논술인데 생명과학 논술은 평균이 15점이에요. 그래서 생명과학을 잘 본다면 충분히 의학과에서도 내 경쟁력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문계열은 이제 인문 논술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논술 점수가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네, 입학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크게 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과 전형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데 전체 과목에서의 3개가 아니라 교과 군별로 3개씩이에요. 국어 3개, 수학 3개, 영어 3개, 과학 3개, 사회 3개입니다. 최대 15개까지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다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 전형에서 가장 큰 점은 이제 자기소개서 폐지로 인한 다산인재 전형이 폐지됐고요. 기존의 SW 융합 전형에 있던 것을 첨단 융합인재 전형으로 바꾸면서 선발하는 학과가 5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약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다군에서 선발하다가 올해는 이제 나군에서 선발하면서 면접이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과 전형에서 가장 큰 점은 반영 과목은 저희는 국영수, 사회, 과학 다 반영하고요. 여기서 진로 선택 과목이 상위 3개가 다 반영된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는 A는 1등급하고 동일하고 B는 3등급과 동일하고 C는 5등급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의 환산 점수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98점 초반이나 97점 후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등급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이 C가 2개 정도 나온다면 학생은 사실 좀 힘들 거예요. 뒷부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에이스 전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면접이 있는 전형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으나 의대는 4합 6이고 약대는 4합 7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 융합 인재 전형은 이제 합쳐진 전형인데 다산 인재하고 비슷하면서도 SW 융합 전형도 합쳐버린 그런 전형인데요. 인재성 자체를 살펴보시면 수학 및 과학적 사고력을 지닌 학생이에요. 이게 좀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관심 분야에 깊이 탐구한 학생, 이런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한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고요. 밑에 이제 첨단학과 3개, AI 모빌리티, 첨단 인수소재 진행형 반도체를 선발하고 있고 소프트웨어학과 선발하는데 좀 특이한 점은 금융공학과도 같이 선발하고 있어요. 금융공학과는 경영대학 안에 속해 있는데요. 금융공학과에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 좋아하는 학생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형에서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연계열 학생 중에 수학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이쪽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전형 넘어가고요. 국방 IT 우수인재 전형은 이제 공군과 계약된 학과입니다. 그래서 합격한 학생들 4년간 등록금이 면제고요. 광주에서도 한 5명 정도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 군인에 관심 있으면서 IT 장교에 관심 있는 학생, 그러니까 군인도 관심 있는데 난 IT 계열로 관심이 있다, 이런 학생이 있다면 이 전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이 80%고 교과가 20%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요. 의대는 4합 6의 최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논술만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강조해 드리고요. 종합전형 평가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좀 다르게 저희가 3가지 항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업 역량에서 평가하는 거,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기존에 저희가 목표의식과 자기조성을 평가했는데 그게 진로 역량으로 합쳐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 책자에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평가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첨단 융합 인재 전형은 평가하는 지표 자체를 봤을 때 학업 영역에서 수학 과학적 사고력 지닌 학생, 또 진로 역량에서 관심 분야에 깊이 탐구해 본 학생, 이렇게 선발하려고 한다는 점을 인지상과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원이 그렇게 많이 돌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채총합을 하기 위해서 면접에 대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걸 물어보지만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얼마 전에도 제가 모의 면접하면서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깊이 알지 못하는구나 많이 느껴봤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통계 분석을 해봤다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약물 중독과 게임 중독이 어떤 게 더 위험한지 그런 거에도 분석을 해본 학생이었는데요. 그걸 왜 분석하려고 했니는 잘 대답하는데 분석했을 때 어떤 걸 가지고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니라고 물어봤을 때는 대답을 잘 하지 못해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조금만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본 내용은 심지어 학생의 생기부안에 있던 내용이에요. 도파민을 가지고 어떻게 분비되는지를 확인해 봤다라고 했는데 학생이 그 내용을 정말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좀 더 신경 써가지고 내가 직접 해본 내용을 정리만 해둔다면 면접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교과 전형의 계산 방식을 말씀드리면요. 교과 전형의 아주대학교의 교과 전형 계산 방식은 조금 다른 대학과 좀 달라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 5개를 평균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조금 이제 잘 못하는 과목이 있을 경우 편차가 있는 학생은 좀 불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산 점수가 98점 초반이나 97점 후반이기 때문에
3등급 대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편차가 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차이가 좀 날 수 있고요. 요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별로 상위 3개씩 반영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상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성취도가 높은 거 먼저 우선 이제 저희가 선정하는데요. 거기다가 성취도가 동일할 경우에는 이수 단위가 높은 걸로 해서 학생에게 좀 더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성향이 나는지 제가 오면서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A 학생과 B 학생은 학생부 평균 등급으로 따져보면 A 학생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런데 A 학생은 수학을 잘 못해요. 그래서 3.6이 수학만 3.6인데요. B 학생은 이제 2점대로 좀 고르게 퍼져 있는 학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환산점수를 냈을 때 A 학생 98.2이고 B 학생 98.53이에요. 교과 전형의 특성상 0.1점 차이로도 학생들이 합불이 갈리기 때문에 이런 점의 차이를 말씀드리는데요. 저 수학에 3.6까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작을 해보니까 5등급이 2개 나오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5등급 2개가 과목에 보인다 그러면 사실상 교과 전형에서 힘들 수 있다. 이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에서의 교차 지원도 있지만 교과 전형에서도 이제 교차 지원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교차 지원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미디어학과나 간호학과, 금융공학과에서는 좀 보이고 있어요. 미디어학과는 이제 저희가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영역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19% 정도가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간호학과는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인문계열에서 넘어오는 학생들, 그리고 금융공학과는 30%가 넘습니다. 이제 저희가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는 걸 계속 광고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인문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계열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종합전형은 저희가 이 평가 시스템인데요. 평가 시스템에서 학생이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목의 위계 꼭 살펴보시면서 학생들이 이것을 이수했는지도 같이 살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요거 빠르게 넘어가야 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아주대학교에 합격하고 지원하고 등록했던 학생들의 그 교과목 진로 선택 과목을 확인해봤을 때 대체로 저희가 그때 투 과목이나 이거에 대해 진로 선택 과목에서 유리한 점은 없으나 평가할 수 있는 항목 자체가 많은 건 맞아요. 학생이 투 과목을 더 듣게 되면 그 과목에서 학생이 무엇을 했는지를 좀 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에서 봤을 때는 투 과목을 좀 더 이수하는 것이 맞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물리학과나 화학과, 생명과학과는 모두가 물리학과, 생명화학, 학투, 생투를 다 듣고 있었고 여기 의학과 같은 경우에 좀 낮아 보이는데 영재학교 때문에 안 잡힌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인문계열 쪽은 이렇게 해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특이하게 보이는 건 사학과가 좀 역사 쪽에 많이 들었고 그리고 경제학과는 경제 과목 그리고 또 하나가 경영학과라든가 문화 콘텐츠학과 사회문제 탐구를 통해서 학생들이 많은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아주대학교 입학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3개 학교가 남았는데요. 세종대학교, 숭실대학교, 광운대학교로 설명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세종대학교 순서인데요.